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벌써 7주차 수업이 시작이 되었네요. 자, 오늘은 그 인사 조직 업무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지난주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정성적 분석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 조직의 그 업무 능력입니다. 그 업무에 대한 능력, 또 역량, 여기에 대한 분석으로서 총 20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단위 조직인 부서, 팀, 여기에 할당된 과업과 역할이 명확한지 여부예요. 자, 명확하지 않다면, 매우 미흡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과업입니다. 이 과업은 이제 태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이제 과업이 제대로 정의되어야 되고요. 또 여기에 따른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서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화된 정보를 모든 팀원이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팀원들에게 역할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야 되죠. 그리고 성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역할에 대한 분담이 명확해야 되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역할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요.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또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지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주기적인 역할에 대한 점검이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서 계속 해소되지 않고 한 2점 정도 받았다면 대안으로서 역할 및 과업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대1 소통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자, 3점. 보통의 이제 중위값을 받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부분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죠. 또 회의를 통해서 역할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 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확실히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설명해주고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명확한 점에 대해서는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죠. 4점과 5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조직 구성원들은 업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마인드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없다.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점. 자, 대안으로서는 업무 효율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안함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어지면은 여기에 대한 보상이, 즉 성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부서나 팀에서 업무 개선 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해야 되고요. 또 직원들이 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자, 미흡한 2점을 받으면요, 대안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 피드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없어야 되겠죠. 직원들은 변화하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 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의 워라밸을 즐길 수 있다는 것들이 설정되어야 되겠죠. 변화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 직원들에게 와 닿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성공적인 개선 사례를 공유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또 서로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되죠. 자, 3점 보통의 결과로 나오면요, 대안으로서 효율성 향상 활동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주고요. 또 이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또 워크숍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 지속적 피드백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고요.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교육과 훈련이 정기화되어야 합니다. 4.5점 생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조직의 역할 수행을 위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예요. 자, 1점 매우 미흡하다. 자,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각 직무와 역할에 대한 그 명확한 직무 설명서가 작성될 필요가 있고요. 각 직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이양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급자로부터 이제 일정 부분은 그 권한도 가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책임도 같이 부여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범위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문서화되어야 이제 여러 직원들이 서로 공유가 되죠. 또 상급자와 직원 간의 권한 책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죠. 자, 2점 미흡한 결과가 나오면요, 대안으로서 모든 팀원들에게 직무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또 부서나 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이나 누락된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 직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되죠. 또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점. 자, 보통이다라고 하면은요, 대안으로서는 권한과 책임 분배가 일관되어야 되죠. 또 권한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 내 근무 평정 등
조직 내 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인사 평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고과 제도 같은 성격이죠. 여기에서 이제 연봉이라든지 또 승진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정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이 공감해야 되죠. 자, 대안으로 1점으로 매우 미흡하다면 평가 제도가 체계적이어야 되고 또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상사와 평가를 받는 자, 피평가자는 평가를 받는 자예요. 서로가 충분한 피드백이 교류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외부 전문가나 타 부서의 피드백을 통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평가 기준을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해야 되겠죠. 자, 2점. 자, 공감 정도가 미흡하다면 대안으로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되죠. 평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평가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고 또 직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평가 후에 피드백 세션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자신이 평가된 이유, 개선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3점. 보통의 결과를 받으면 대안으로 평가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 내려야 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죠. 평가 과정에서 피드백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평가자가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피평가자들을 평가하면 안 되겠죠. 또 평가 결과가 성과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 5번째 질문이에요. 조직 내 또는 조직 간 업무는 효율적이며 빠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빠른 일처리입니다. 자, 이것이 매우 미흡하다면, 그래서 1점을 받았다면 대안으로서 부서가 명확한 업무 분담이 정리되어야 되고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되죠. 또 협업이 필요하고요. 또 정기적인 부서 간 회의 개최가 필요합니다. 또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면요. 빠른 업무 일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이게 디지털 업무가 필요한데 이제 이 업무의 전산화입니다. ERP 같은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죠. 자, 효율성 미흡하고 2점이라면 대안으로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되고 정기적 부서 간 협력회의나 워크숍을 진행해서 업무 흐름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업무 분담이 명확히 되어야 되고요.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온라인 협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적 부분을 찾아내야 되고요. 자, 3점. 보통이라면요. 대안으로서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업무 조정 회의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 작업을 없애고요. 각 부서 간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실시간 협업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죠. 또 업무 프로세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조직원들의 직무 분담이 적절하고도 명확하게 할당되어 있는지 여부예요. 자, 1점 매우 미흡하다면 대안으로서 직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되고 각 직원들의 책임 범위가 규정되어야 됩니다. 그 구체성이 있어야 되죠.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할당 분배할 때 능력, 경험, 전문성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능력, 경험, 전문성 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라든지 또 자기소개서, 그동안은 이제 업무 성과 등, 그 다음에 또 상담 등을 통해서 여기에 맞는 업무가 할당 배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한 사람에게 과중된 업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죠. 또한 업무가 중복된 것이 있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또 직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명확한 교육과 지침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고요. 업무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2점, 미흡하다면, 그래서 업무 분담의 적절한 할당이 미흡하다면 대안으로서 직무를 할당할 때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설정되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직무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업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직무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또 직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명확한 교육과 지침을 제공해야 되겠죠. 또 업무 성과와 진행 상황을 이제 늘 실시간 점검해야 합니다. 자, 3점, 할당 정도가 보통이라면 대안으로서 직무 분담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되고요. 각 직원의 업무가 명확하고 균형 있게 할당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업무를 점검하고 직무 간 불필요한 겹침이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또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고요. 또 직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공통적인 불만 사항들이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면서 직무를 할당해주는 기업이 있다면 좋은 기업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또 업무 간 상호 협조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협조가 안 되면 아무리 즉 높은 금액으로 ERP를 설치한다 하더라도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ERP 같은 전산화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업무 간 상호 협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자, 일곱 번째, 우리 부서 업무는 전체 투입 예산 대비 충분한 성과를 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에서 1점 미흡하다면 대안으로서 예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예산 집행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 집행을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나 활동의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2점 미흡하다면 대안으로서 예산을 사용할 때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필요하고요. 부서나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필요하고요. 예산 집행 후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성과 평가 기준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죠. 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예상되는 성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점 보통이라면요. 대안으로서 예산을 투입할 때 성과와 예산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성과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중간 점검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방향 수정이나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성과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부서나 팀 간 협업을 강화해야 되고 예산 사용의 시너지를 높여야 합니다. 자, 8번째, 조직 운영 방침에 따른 중요도에 따른 태스크포스 설정 등 유연성 있게 편성이 되는지 여부죠. 자, 1점, 태스크포스 등의 유연한 편성이 매우 미흡하다면 대안으로서 조직 내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TF, 즉 태스크포스 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때 유연성을 강조해야 되겠죠. 또 팀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역량이 키워져야 합니다. TF 구성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임시팀을 신속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2점. 자, 미흡하다면 대안으로서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른 태스크포스를 유연하게 편성해야 되고요. TF의 목표와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각 멤버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팀을 운영할 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 임시팀을 꾸릴 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팀원들의 역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TF 편성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겠죠. 자, 3점, 유연한 편성이 보통일 때의 대안입니다. 태스크포스 편성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또 유연한 생각, 또 도출을 위해서 각 멤버가 전문성에 따른 그 업무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배정해야 합니다. 또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연한 역할 분담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고 업무를 맡은 팀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자, 9번째,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다양한 자료 수집, 분석을 항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예요. 자, 1점, 그렇지 못하다, 매우 미흡하다면 대안으로서 자료 수집 분석을 위한 명확한 그 흐름, 프로세스 규정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팀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도구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외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 조직 내 정보 흐름을 개선하고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 주요 사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점, 조직 방향 설정을 위한 수행이 미흡하다면 대안으로서 자료 수집이 주기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모든 관련 부서와 공유해야 되겠죠.
또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고요. 또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3점. 자, 조직 방향 설정을 위한 수행이 보통일 때의 대안은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좀 더 체계적이어야 되고, 필요한 데이터 분석이 여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고요. 또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해야 되겠죠. 또 전략적 결정에서 주요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요.